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를 만났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기독교계가 소외 이웃을 위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 구세군은 어려운 이웃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기독 NGO 사랑광주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영정사진 촬영 봉사를 했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소재로 한 창작극 카라마조프 인셉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는 종교계 인사들도 포함됐는데요. 개신교를 대표해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동행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홍정 총무를 만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이 평화를 향한 여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강을 건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시간의 강을 건넜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이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 평화의 과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선에 대해선 냉전의식을 버려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깊이 새겨진 냉전의식에 갇혀 있으면 평화 프로세스가 못마땅할 것이라면서 남과 북이 상생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냉전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그동안의 가치관이 뭐며 또 우리가 새롭게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될 평화의 가치관이 뭔지를 우리가 새롭게 재인식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북에서 기대했던 북측 기독교 인사들과의 만남은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북미 간 대화가 잘 진행돼 민간 교류가 다시 진행되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점을 여러 북측 인사들에게 요청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접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종전선언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향후 2, 3년 안에 남과 북의 전폭적인 민간 교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총무는 한국 교회가 이념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평화 공존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대북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은 남도 북도 전폭적인 민간 교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마음의 밭이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2, 3년을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전폭적으로 열릴 민간 교류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또 어떤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이룰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홍정 총무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뉜 갈등에 축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제는 교회가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 교육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남북 정상의 3차 정상회담 이후 기독교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와 비핵화, 이산가족 상설 면에서 설치 등의 합의를 통해 민족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남북 정상의 평양 선언문에는 지난 회담 때보다 더 폭넓은 교류 협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산림 분야 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보건 의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분야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남북 협력 사업 가운데 이른 시일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접경 지역의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측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 지역 산들의 조림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나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 사업에 여전히 제약이 있지만 몇몇 사업들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적 교류 사업은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만 남북의 경제력 차이를 감안하면 일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도움을 주는 측의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과 북이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식의 자세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인사들은 그동안의 남북 교류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섬긴다는 말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섬기는 자세로 한다면 남북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과 윤석헌 금감원장, 양종희 KB손해보험사장 등은 서울과 수도권 사회복지시설 28개 기관에 햅쌀과 사과, 배 등 추석 물품을 나누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구세군은 매년 금융감독원과 금융기업들의 후원으로 9천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설립한 국제 NGO 사랑광주리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찾아가는 행복사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랑광주리는 어제 메이크업과 사진 촬영 전문 봉사자들로 구성된 사랑의 교회 봉사팀과 함께 성남시 위례 지역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70여 명을 찾아가 영정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효도 잔치를 여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온 사랑광주리는 다음 달부터 매달 찾아가는 영정사진 촬영 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올해 초부터 중국 정부의 종교활동 규제로 한인 선교사 추방과 한인교회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기관리재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상하이시 정부가 푸동은혜교회 목사에게 자진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또 중국 국가안전부는 항저우시 한인교회인 열린문교회 폐쇄를 명령하는 등 종교활동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어제 마친 제103회 총회에서 동방번개로 불리는 전능신교를 2단 사이비로 규정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또 팔운궁에 대해 사이비 종교로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예장 합신총회는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와 아비두 주석 성경을 사용하는 전태식 목사에 대해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참여와 교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림교회가 지난 2016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2018 웨슬리 목회 컨퍼런스가 목회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와 복음을 주제로 어제까지 사흘 동안 광림 세미나 하우스와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옥스퍼드 선교대학원 사무엘 폴 벤더 박사는 강연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세속적 물질에 깊이 몰입돼 있다면서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는 사회 속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 벤더 박사는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면서 각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는 소외 계층과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유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며 자유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작품이죠.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소재로 한 창작극 카라마조프 인셉션을 소개합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중 작품의 핵심 사상이 담긴 대신문관 장면은 도스토옙스키가 일생에 걸쳐 추구한 그리스도 형상의 본질을 꿰뚫으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시험이 인간에게 의미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제시합니다. 소극장 연극 카라마조프 인셉션은 이 대신문관 장면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풀어낸 작품으로 신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 사람과 반역 간의 갈등을 통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취조를 받고 이러저러한 사정을 얘기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자기 이야기 그리고 자유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 연극은 음운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후 검사가 피해자 아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던 중 두 사람이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극에는 단 두 사람의 배우만이 등장해 검사와 참고인, 소설 속 인물 이반과 알료샤, 대신문관과 악마 등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동시에 연기하며 연극적 재미를 더합니다. 극을 쓴 신영선 연출가는 도스토옙스키는 실제 사형 집행 직전에 풀려나는 경험을 통해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가는 은혜를 경험한 신앙인이었다며 극을 통해 그가 풀어내는 은혜의 메시지에 집중해보라고 권합니다. 전적 타자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경험을 자기 인생으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명하는 그리스도, 이 사람이 말하는 은혜나 구원의 메시지는 어떤 문학가보다도 훨씬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극은 제13회 여성연출가전 참가작으로 지난 2016년 여성 배우들이 초연한 바 있습니다. 연극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선보이며 29일 공연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대구 내당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나눔잔치를 열었습니다. 청주에서는 IM 재활병원이 재활학교 개교식을 갖고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구 내당교회가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나눔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이번 나눔의 잔치에서는 생필품과 농수산물 등 40여 가지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지역사회와 또 교회가 서로 교류하고 또 서로 알아가고 또 봉사하고 함께 가는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IM 재활병원의 재활 프로그램 IM 재활학교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IM 재활학교는 특별 강연과 토론, 힐링 콘서트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가 장애를 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대전 CBS 유지이사회가 조천 예배를 드리고 CBS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강원에서는 홍천 성결교회 성도들을 초청한 제18회 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대전 CBS 유지이사회가 9월 조찬 예배를 드리고 CBS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CBS 방송이 복음의 본연의 그런 사명과 더불어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브릿지의 역할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함께하는 제18회 숨 콘서트가 홍천 성결교회 성도들과 애청자 8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홍천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서로 나눴으며 찬양 사역자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황알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